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60대 중반의 미국 중서부 소도시 식당 주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 식당은 언제나처럼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죠. 벽지가 낡아서 군데군데 벗겨지고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리는 그런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를 팔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답지 않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햄버거를 먹던 손님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커피를 마시던 할머니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죠. 카운터에 앉아있던 단골 아저씨는 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로 눈가를 닦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한국 음식을 무시해왔습니다. 아니, 무시를 넘어서 비웃기까지 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고백해야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은 제가 혐오했던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갑자기 왜 저래? 한국 음식이 뭐? 무슨 일 있었나? 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을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은 냄새나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어요. BTS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어떻고요? 그리고 이 한국 음식들이 우리 동네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편견과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음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식당 안은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죠. 그때 카운터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존 아저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긴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한국을 오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오해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모든 편견의 시작점은 언제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약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것만 알고 있었죠. 이제 제가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98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지글지글 기름에 튀겨지는 감자튀김 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카운터 됨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햄버거 패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동양인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와서
어눌한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밥 있나요? 김밥이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발음이 어딘지 이상했고, 분명 우리 식당 메뉴에 없는 음식이었어요. 김밥이 뭐지? 또 제가 물어보자 그 청년이 손짓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밥을 김으로 싸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이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거리, 허름한 건물들, 그리고 뭔가 낡고 뒤떨어진 느낌의 나라. 그런 곳에서 온 음식이라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음식 안 팔아.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재료만 있으면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데요. 밥하고 김하고. 김?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게 뭔데? 바다에서 나는 검은 종이 같은 거예요. 바닷말이요. 바닷말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닷말을 먹는다고?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있던 빌 아저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온 이상한 음식이네. 부스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바닷말을 밥에 싸서 먹는다니, 그것도 검은 종이 같은 걸로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이상했거든요. 젊은 친구, 미안하지만 여긴 미국 식당이야. 햄버거, 핫도그, 감자튀김 이런 거나 먹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햄버거 하나 주세요.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음식을 파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청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가끔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도시락 같은 걸 들고 말이에요. 이번엔 뭘 가져온 거야? 제가 물어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밥이요. 직접 만들어 왔어요. 드실래요? 김밥이라고요? 그 검은 바닷말로 밥을 싼 거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됐어. 그냥 콜라나 하나 주지. 그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그 김밥이라는 걸 꺼내놓더라고요. 검은 김으로 하얗게 싼 둥글둥글한 것들이었어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뭔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이요. 냄새가 났어요. 뭔가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말이에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그 냄새를 맡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냄새야? 한 손님이 투덜거렸습니다. 쓰레기통 냄새 같은데? 다른 손님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그 청년은 그런 반응들을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해.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에서 이상한 음식이나 만들어 먹는구나. 그 청년이 다 먹고 나간 후에도 그 냄새는 한동안 식당 안에 남아 있었어요. 손님들은 계속 불평했고 저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검은 종이로 밥을 싸서 먹더라고. 냄새도 지독하고. 아내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나라도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은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고 한국 음식은 냄새나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이 앞으로 20년 넘게 저를 지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2000년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제 편견은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제게 가난하고 이상한 나라였고, 한국 음식은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어느 봄날, 또 다른 한국 학생이 제 식당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여학생이었습니다. 22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학생이었죠. 그 학생도 처음에는 다른 한국 학생들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햄버거 하나를 주문하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며칠 후 그 학생이 또 왔어요. 이번에도 작은 도시락을 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어요. 콜라 하나 주세요.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콜라를 건네주며 그녀가 도시락을 꺼내는 걸 봤어요. 역시 김밥이었습니다. 검은 김으로 싼 그 이상한 음식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냥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학생의 표정이요. 그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김밥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대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예전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상한 냄새가 나네. 한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저런 걸 먹는 걸까? 다른 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당당할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왜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그때 그 학생이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냄새가 좀. 그러자 그 학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더욱 의아해졌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에서 이런 음식이 인기가 있다니요? 그 학생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문화도 많이 발달했어요. 이 김밥도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문화의 일부라고요? 검은 바닷말로 밥을 싼 게 문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제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많이요. 컴퓨터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자동차도 만들고 있어요. 현대라는 회사 아세요? 한국 회사예요. 현대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국 회사였다고요? 정말이에요? 현대가 한국 회사야? 네, 맞아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전자제품 만드는 큰 회사예요. 삼성이라고요? 그것도 들어본 것 같았는데, 그것도 한국 회사였나요? 그날 그 학생이 떠난 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그 학생이 말하는 한국이 너무 달랐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한국? 전쟁 났던 나라 아니야? 가난한 나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온 한국 학생 말이 좀 이상해.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 설마,
그냥 자기 나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 학생의 확신에 찬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삼성 같은 회사들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완전히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라는 생각에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어요. 김밥은 여전히 냄새나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도 곧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보여줄 진짜 놀라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게 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경제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제 식당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15살에서 20살 사이의 10대들과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휴대폰을 들고 뭔가 신나는 음악을 틀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아저씨. 한 10대 여학생이 카운터로 뛰어왔어요. 떡볶이 있나요? 떡볶이라고요? 또 한국 음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 핫도그나 햄버거는 어때? 그러자 그 아이들이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한국 음식 없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다른 데 가자.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요? 이 미국 10대들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아이가 휴대폰 음악 소리를 키웠어요. 뭔가 빠르고 신나는 음악이었는데 가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뭔 음악이야?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BTS요. 여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도 해요. 한국 가수들이에요. 한국 가수라고요? 그런데 왜 미국 아이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한국 음악을 왜 듣는 거야?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아저씨, 지금 전 세계가 케이팝에 열광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BTS는 빌보드 1위도 했어요. 빌보드 1위라고요? 한국 가수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1위를 했다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도 완전 유명해졌어요. 떡볶이, 김밥, 김치찌개 다 맛있거든요. 김치찌개라고요? 김치라는 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도 한국 음식이었나요? 그 아이들은 계속 신나게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국 가수들이 얼마나 멋진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이 아이들이 말하는 한국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저씨, 한국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완전 쿨한 나라라고요. 쿨한 나라라고요? 한국이요? 그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 10대 애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 한국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했다는데? 한국 가수가? 설마 그럴 리가.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 아이들의 확신에 찬 표정이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에서 BTS라는 그룹을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한국의 7명 남자 가수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찾아보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라는 것, 한국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음식이 세계 각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들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영화 하나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뉴스였어요. 제목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는데 작품상까지 받았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영화를 직접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정교했고, 깊이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영화라고요? 제가 가난하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에서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아갈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밥, 떡볶이, 김치 같은 음식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걸 알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냄새난다고 혐오했던 그 음식들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날 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그 해였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한국 문화만큼은 오히려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락다운으로 식당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손님들도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식당에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대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제 오징어 게임 봤어? 한 손님이 물어봤어요. 아, 그거 진짜 재미있더라. 한국 드라마인데 완전 대박이야. 다른 손님이 대답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요? 또 한국 드라마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됐다는데? 전 세계 1위라고요? 한국 드라마가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중년 백인 부부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징어 게임 보고 나니까 정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 달고나도 먹어보고 싶고. 나도 그래. 김밥이랑 떡볶이 먹어보고 싶더라. 김밥이요? 떡볶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냄새난다고 혐오했던 그 음식들을요? 그 부부가 카운터로 와서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음식 파나요?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거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미국 음식만요. 아, 그렇군요. 혹시 어디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한국 음식을 어디서 먹을 수 있냐고요?
이 미국 중서부 소도시에서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부는 실망한 표정으로 햄버거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달고나 만들기도 유튜브에서 배워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 김치도 먹어보고 싶어.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던데. 김치라고요? 그 매운 배추 절임을요? 몸에 좋다고 하다니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한국 음식을 찾는 거예요. 혹시 비빔밥 있나요? 라면 끓여주실 수 있나요? 한국 라면요? 불고기 같은 거 없나요? 매일, 정말 매일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매번 저희는 미국 음식만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10대부터 노인까지 남녀할 것 없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찾았어요. 어느 날은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 왔어요. 영어가 서툰 중년 남성이었는데 열심히 번역기를 돌리면서 말하더라고요. BTS, 한국, 음식, 어디? BTS 때문에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요? 프랑스 사람이요? 제가 고개를 저으니까 그 사람이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김밥을 먹는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그 간절한 표정을 보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식당에 한국 음식 메뉴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당신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싫어했잖아. 그게 손님들이 계속 찾아. 매일, 정말 매일 한국 음식을 달라고 해. 정말? 응.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BTS라는 가수들 때문에도.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인기가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오징어 게임을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라고요? 연출도 훌륭하고 스토리도 깊이 있고 연기도 완벽했어요. 할리우드 못지않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나오는 한국 음식들도 유심히 봤어요. 김밥, 떡볶이, 라면. 제가 그동안 냄새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이 화면에서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내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배워서 식당 메뉴에 추가하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 지난 편견들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욱 극적으로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그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년 전 제가 김밥을 거절했던 바로 그 단골 손님이 식당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빌 아저씨였습니다. 60대 후반이 된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물병이었는데 거기에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존, 안녕. 빌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빌, 오랜만이야. 그런데 그 물병은 뭐야? 빌 아저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병을 보여줬어요. 아, 이거. 한국 여행 갔다 와서 기념품으로 산 거야. 태극기 예쁘지? 한국 여행이라고요? 빌 아저씨가요? 한국에 여행을 갔다고? 응, 작년에 다녀왔어.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빌 아저씨는 25년 전에 한국 학생이 김밥을 먹을 때 쓰레기 냥새 같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빌, 당신이 한국에? 정말? 빌 아저씨가 카운터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존, 나 당신한테 사과해야 할 말이 있어. 사과라고요? 25년 전인가? 여기서 한국 학생이 김밥인가 뭔가를 먹고 있을 때 말이야. 내가 냄새 난다고 혐오스럽게 말했었잖아. 저도 그때가 기억났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때 말이야.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한국 가서 보니까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알겠더라.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도. 빌 아저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완전히 달랐어. 어떻게 달랐는데? 일단 서울이라는 도시를 봐. 뉴욕보다 더 현대적이야. 지하철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빠르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해. 서울이 뉴욕보다 현대적이라고요? 그리고 음식? 존, 한국 음식은 정말 예술이야. 김밥도 그렇고, 비빔밥도 그렇고, 김치찌개도 그렇고. 내가 왜 그런 음식을 거부했었는지 정말 후회돼. 빌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려하게 차려진 한국 음식들 사진이었어요. 이거 봐. 내가 서울에서 먹었던 한정식이야. 예술품 같지 않아?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있고. 제가 생각했던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빌 아저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밥 전문점이야. 종류만 20가지가 넘어. 20가지요? 김밥이 20가지나 되나요?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야채김밥, 치즈김밥. 정말 다양해. 그리고 다 맛있어. 빌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존, 나 정말 부끄러워. 25년 전에 그 한국 학생에게 얼마나 무례했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학생에게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빌, 왜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어? 손자 때문이야. 우리 손자가 BTS 팬이거든. 계속 한국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결국 가게 됐어. 손자가 BTS 팬이라고요? 처음엔 나도 반대했어. 한국이 뭐 볼 게 있겠어 하면서. 하지만 가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지. 빌 아저씨가 감탄하며 계속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해. 자기 나라,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말이야. 그리고 그럴만해.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 손님이 들어왔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는데 손에 한국어가 적힌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인사했어요. 혹시 한국 음식 있나요? 또 한국 음식을 찾는 손님이었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그때 빌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젊은 아가씨, 한국 음식을 찾는 거야? 네. 김치찌개 정말 먹고 싶은데 이 동네에 한국 식당이 없더라고요. 나도 한국 다녀왔는데 정말 맛있더라. 존, 이 기회에 한국 음식 메뉴 좀 추가해보는 게 어때? 그 여성 손님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너무 좋겠어요. 저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계속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극명한 대비를 느꼈어요. 25년 전 한국 학생이 김밥을 먹으려 하니까 손님들이 쓰레기 냄새라며 도망가던 모습. 그리고 지금 미국 손님들이 먼저 나서서 한국 음식을 칭찬하고 한국 음식 메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는 모습. 이 변화가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 왜? 빌 아저씨가 한국 다녀와서
한국을 칭찬하더라. 그리고 젊은 손님도 한국 음식을 찾고. 정말? 응. 25년 전에 우리가 한국 음식을 혐오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한국 음식 메뉴를 추가해 볼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진짜 마음속 깊이서부터 반성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 대해, 한국 음식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유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 강국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진 후 저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여전히 깜빡거리고 낡은 의자는 삐걱거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 속에 살아왔을까요? 제 앞에는 빌 아저씨가 보여준 한국 음식 사진들이 휴대폰 화면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화려하고 정갈한 한정식,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인 김밥들, 그리고 예술작품 같은 한국 전통 음식들. 저는 천천히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1998년 그 첫 번째 한국 학생이 김밥을 주문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었죠? 그 냄새 나는 음식 안 판다. 냄새 나는 음식이라고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그 김밥을 말이에요. 그때 그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던 그 청년이 제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기 나라의 음식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먹고 자란 그 소중한 음식을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들었을 때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안해. 저는 빈 식당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 당당했던 한국 여학생도 생각났어요. 다른 손님들이 김밥 냄새에 대해 불평할 때도 전혀 굽히지 않고 자랑스럽게 먹었던 그 학생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 김밥도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그때 그 학생이 한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자부심을 비웃었던 거죠. 2010년대 중반 BTS를 들으며 떡볶이를 찾던 그 10대들도 떠올랐어요. 아저씨, 한국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완전 쿨한 나라라고요.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었죠? 애들이 뭘 안다고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맞았어요. 정말로 한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놀라운 작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그 대단한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제가 미개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한국에서요. 저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완전히. 한국을 미개하다고 생각한 것도 틀렸고, 한국 음식을 혐오스럽다고 본 것도 틀렸고, 한국 문화를 하찮게 여긴 것도 틀렸어요. 그런데 가장 잘못된 건 뭐였을까요? 제 편견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단정지었던 그 오만함이었어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문화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음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그리고 음식으로 말이에요. BTS라는 7명의 젊은이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하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그리고 김밥과 떡볶이와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되고 이 모든 게 문화의 힘이었어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나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만 팔아온 이 작은 식당.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을 배워야겠어. 그건 단순히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지난 편견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김밥 만드는 법, 떡볶이 끓이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요리들이었다니요. 그리고 각각의 음식마다 깊은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더라고요. 김치 하나만 해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고, 지역마다 다른 맛과 특징이 있고, 발효과학까지 동원된 정말 과학적인 음식이었어요. 이런 음식을 내가 냄새난다고 했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자. 한국 음식을 제대로 배워서 이 식당에 한국 메뉴를 추가하자. 그리고 손님들에게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을 대접하자. 그건 제가 한국과 한국 문화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 강국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한국 음식을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사들의 영상을 보고 한국 식재료를 주문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김밥을 말면 밥이 흘러내리고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얼하고 김치찌개는 짜기만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요리 배우기가 아니었거든요. 지난 30년간의 편견과 무지에 대한 속죄였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전, 드디어 제 식당에 한국 음식 코너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김밥이었어요. 그 옛날 제가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거부했던 바로 그 김밥이요.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야채김밥, 치즈김밥. 네 종류로 시작했어요. 첫날 정말 떨렸어요. 과연 손님들이 좋아할까? 제가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을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손님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하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두 번째 손님도, 세 번째 손님도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존, 이거 진짜 한국 김밥 맛이야. 드디어 우리 동네에서도 김밥을 먹을 수 있네. 떡볶이도 언제 나와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식당에 왔어요. 부모님과 10대 자녀 둘이 함께 온 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음식 파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밥하고 떡볶이, 김치찌개 있어요. 그 가족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이 동네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그 가족이 김밥을 주문해서 드시는데 한 입 드시더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나,
이거 정말 한국 김밥 맛이에요. 고향 생각나네.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만든 김밥이 누군가에게는 고향의 맛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식당을 장식했어요. 태극기를 걸고 한국 전통 음악을 틀고 한국 음식 사진들을 벽에 붙였어요. 메뉴도 특별히 늘렸어요. 김밥, 떡볶이,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잡채까지. 그리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빌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어요. 손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작은 키체인을 들고 있더라고요. 존, 축하해. 드디어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여는구나. 그 다음에는 프랑스에서 온 그 관광객도 왔어요.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와서 김밥을 주문했어요. 젊은 손님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모두들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2시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5년 전에 제가 김밥을 거절했던 바로 그 한국 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50살이 된 중년 남성이 되어서 아내와 10대 딸과 함께 왔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카운터에 와서 말했을 때 깨달았어요. 사장님, 혹시 25년 전에 여기서 김밥을 주문했다가 거절당한 한국 학생 기억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때 그 학생?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태극기를 걸고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여시다니.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한국과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딸이 김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의 딸이 김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 한국 음식 최고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25년 전에는 그 아버지의 김밥을 거부했던 제가 지금은 그의 딸에게 김밥을 대접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식당 안 모든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세계의 리더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음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입니다.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3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손님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태극기 키체인을 든 빌 아저씨도, 한국계 가족도, 그 25년 전 학생과 그의 가족도 모두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는 한국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더욱 맛있는 한국 음식을 여러분께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페스티벌이 끝나고 혼자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저 같은 사람까지도 완전히 바꿔놓다니.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 강국이고 우리 모두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말로
한국 음식이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